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기립성 어지럼증, 일어날 때 생긴 어지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겪으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오는 방법들을 실천을 해보시면 기립성 어지럼증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병원에서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어지럼증으로 치료받는 분들도 꼭 하시면 좋은 것들이고, 병원에서 치료 전 단계에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치료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기립성 어지럼증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약물 부작용이죠. 고혈압약이나 전립선약, 혈관 확장제, 정신과 약들 일부는 기립성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먹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원인은 당뇨나 알코올 등으로 인한 말초 자율신경병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이 있을 때 기립성 어지럼증이 잘 생기고, 네 번째로는 심장, 간,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염이나 수분 섭취 부족, 음주로 인한 탈수가 있고, 여섯 번째는 날씨가 매우 덥거나 목욕탕 등에서 생기는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위에 링크를 참고해서 한번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용하는 약을 확인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혈압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혈압약의 강도를 좀 약하게 바꿀 수 있겠고,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는다면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부작용이 조금 덜한 약으로 종류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정신과 약들도 기립성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어지럼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첫 번째로 먹는 약을 확인하고 약을 조절하는 게 기립성 어지럼증 치료의 첫 번째 단계이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식사 외에 물을 따로 최소 1리터 이상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습관적으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기립성 어지럼증이 흔하게 생깁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기립성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물만 먹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기가 있어야지만 그 물이 우리 체내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설사 나거나 이럴 때는 물만 드시지 말고 음식을 같이 섭취해서 염분을 섭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기립성 어지럼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 일어날 때 어지럼을 느끼는 경우가 제일 흔한데,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한 3-4분 정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면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너무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이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말고 다리 운동을 좀 해주거나 주먹 쥐었다 폈다 이런 운동을 해주면 팔다리 쪽으로 가 있는 혈액이 심장 쪽으로 더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예방을 되는데요. 다리 운동 같은 경우는 발목을 폈다 굽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10번 정도 해주시고, 허벅지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죠. 다리를 굽혔다 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주시고 일어나시면 기립성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심폐 기능을 강화해서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체 근력을 강화해서 다리로 내려갔던 피가 다리에 머물지 않고 위로 올라오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리로 내려간 피가 심장이 늘어나는 힘만으로 돌아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다리에 있는 근육은 혈관을 짜 주어서 심장으로 피가 원활하게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을 하신다면 기립성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첫 번째로는 산책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걸으시면 다리에 있는 근력이라든지 심폐기능에 도움이 되는데, 가능하면 그냥 천천히 걷지 말고 땀이 좀 나거나 숨이 좀 찰 정도로 빨리 걷다가 좀 천천히 걷다가 빨리 걷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등산 역시 기립성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쪼그려서 앉았다 일어났다, 다른 말로는 스쿼트 운동이라고 하죠. 스쿼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스쿼트 운동이 익숙한 분이 아니라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의자나 벽을 짚고 살살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만 해도 다리에 있는 근육 운동이 되면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서서 뒤꿈치를 드는 순간에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종아리에 있는 혈관을 압박을 해주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종아리의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기립성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실내 자전거는 야외에서 타는 자전거와 다르게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에 있는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체 근력에도 도움이 되고 심폐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 역시 기립성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운동으로 추천드릴 만합니다. 다섯 번째 권유드리는 치료법은 바로 술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물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잘 일어나고, 팔다리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피가 심장으로 많이 못 돌아오고 팔다리로 쏠리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겪으시는 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가 있으시고 기립성 어지럼증을 빈번하게 느낀다고 하면 술을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기립성 어지럼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잠을 잘 때 베개를 조금 높여서 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를 좀 높여줌으로써 평소에 발생하는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어지럼증을 좀 익숙해지게 아니면 덜 민감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자주,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어지럼증을 많이 느끼신다면 잘 때 머리를 약간 높게, 베개를 좀 높여서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일어날 때 어지러우면 바로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제자리에 바로 앉거나 누워서 쓰러지는 것을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순간에 어지러운데 우리가 어지럽네, 금방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서서 버티거나, 아니면 한두 걸음 떨어져 있는 저쪽에 가서 누워야지, 발을 떼는 순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기립성 어지럼증 자체는 대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 이후에 실신이 발생하게 되면 어지럽다가 쓰러지게 되면서 어디 부딪혀서 머리에 손상을 입거나 고관절 이런 곳에 골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내가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무리해서 오래 서 있거나 이동을 하지 말고 제자리에 빨리 눕거나 쪼그려 앉아 버리세요. 그러면 다리랑 머리랑 높이차가 줄어들면서 실신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고, 실신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칠 위험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어지럽다 그러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하시는 것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용하는 약을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조절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세 번째로는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거나 일어나기 직전에 손이나 다리 운동을 하고 일어나세요. 네 번째로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산책이나 스쿼트, 뒤꿈치 들기, 실내 자전거처럼 심폐 강화와 하체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꼭 해주시고, 다섯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고, 여섯 번째는 잘 때 머리를 살짝 들고 베개를 높여서 주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어날 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실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쓰러지지 않게 조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노인성 어지러움의 거의 제일 흔한 원인이 이석증과 더불어서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잘 확인하셔도 많은 분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어지러움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셔서 다른 기저 원인, 심장 질환이나 폐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약도 있으니까 약물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지럼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